사실 정부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해왔던 게 뭐냐면 네. 북한이 도발하는 모습 계속 보이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할 수 있다. 네.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한 이 사안이 보도가 되고 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공중에서는 우리가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그 북한이 그럼 우리 뭐 9.19 군사합의 이거 다 이제 무력화할래 이렇게 나오고 GP 복원까지 들어갔어요. 네. 이 사안 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정말 고조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 구역 효력 정지를 윤석열 정부에서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거센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북한이 바로 반응해 버렸잖아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실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JSA에서 비무장 합의를 해서 9.19 군사합의에서 어렵게 비무장을 했어요. 네. 총을 안 차고 거기에선 했는데 지금 JSA 북측에서는 권총을 찬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GP 10개를 파괴했잖아요. 그 북쪽과 남쪽 10개, 북쪽 10개를 그 당시 남북 모두 파괴를 폐쇄하고 파괴를 했었는데 파괴된 지점에 북한이 GP를 가건물이지만은 설치하는 정황들이 보이고 네. 또 중화기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정황들이 속속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후폭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9.19 군사 합의가 되게 북한으로서도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네. 그 완충구역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도발을 하고 싶어도 제약 요소가 있었고 특히 비행금지 구역이 있으니까 무인기라든가 북한 무인기 이런 그렇죠. 것들로 네. 인한 정찰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아와서 이것을 없앴으면 하는 속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정부에서 9.19 군사 합의 중에서 1조 3항 비행금지 구역 효력 정지를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네. 9.19 군사 합의 파기하겠다 하면서 행동을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북한 좋은 일만 시키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그 국회 이제 국방위에서 의원님이 네. 따져 물었잖아요. 신원식 네. 장관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일부 이제 효력 정지해서 공중 정찰하고 또 북한이 이제 맞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신원식 장관이 아니 우리 손해는 1원이다. 그러니까 네. 1조 이득 손실은 1원뿐이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던데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모든 것은 장점과 약점이 강약점이 있고 장점과 약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작용, 부작, 손해와 부작용이 이익이 있고. 있는 네. 거고 두 개를 다 보고 모든 것은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주로 이제 장점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네. 단점이 뭔지를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했는지를 제가 물었거든요. 손익이 뭐냐? 손익이 뭐냐? 이익은 뭐고 손실된 거는 뭐냐 하니까 네. 처음에는 손실된 게 없다 하더라고요. 이 신원식 아예 없다. 장관이 없다고. 예. 그럼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편협된 모습이다. 손해가 없을 리가 있냐. 예. 바로 북한은 무인기를 띄워서 우리 지역의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NLL에서는 또 우발적 충돌이 일상화되고 하면 우리 당장 그 연평도 백령도에 있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 접촉 지역에 있는 피해가 가는 거고 북한에게 또 상당히 이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따져 물으면서 그것이 편협됐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더니 네. 그 다음번에는 이득은 뭐 1조 손해는 1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이렇게 편협적인 한쪽만 보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북한과 나를 같이 봐야 되고 네.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제한을 받는다고 그걸 풀어버리니까 북한에는 사실 그동안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눈이 있어도 시력이 저하되고 눈을 감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눈을 뜬 형상이 돼버려서 우리에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북한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더 뭐 이로운 조치가 됐다. 네, 그렇죠. 더 이제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예, 훨씬 더 북한에게 이득이 되죠. 왜냐하면 비행금지 구역 하나만 봐도 사실은 우리는 다양한 첩보 수단이 있습니다. 북한을 볼 수 있는 인공위성도 있었고 또 미국의 감시 자산들도 많고 우리는 또 공군에서 운용하는 감시 자산, 또 무인기도 공군에서 운용하는 글로벌 호크라든가 고고도, 중고도 뭐 다양한 게 있었고 단지 육군에서 운용했던 군단이나 사단 UAV 그 드론 정도가 무인기가 그 제한을 받았는데 그것도 조금의 제한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북한은 상대적으로 첩보기들의 카메라 성능들이 아주 제한됩니다. 그리고 또 무인기 드론, 무인기 자체도 아주 조악하고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그럼 조악한 렌즈나 카메라는 가까이 와야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잘 관측이 안 되니까 북한은 실제 눈이 있어도 시력이 저하되고 눈을 감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북한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효력 정지하는 명목도 그 적절하지가 않았어요. 북한에서 군사위성을 발사했다고 해서 이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하면서인데 9.19 군사합의에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라든가 군사위성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이지. 그래서 처방이 잘못된 것이죠. 맞지 않는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우리가 하니까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우리 뭐 다 깰래 이렇게 하고 GP도 복원하려고 하고 JSA 거기서도 권총을 차고 나오고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이 피해는 또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JSA 비무장화도 어렵게 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JSA가 그 공동경비구역이라서 비무장을 했다가 나중에 또 무장이 되면서 거기 보면은 불과 5m 가까이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10m 이쪽 우리 아군들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서 있는 지역하고 북한이 서 있는 지역이 10m 거리예요. 거기서 권총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무장하고 있으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비무장화를 하고 그 당시도 비무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측 감시단이 가서 북한의 탄약고라든가 이런 거 다 점검하고 북측에서도 우리 JSA 지역 군부대 지역을 다 점검하고 어렵게 이루어졌던 일인데 다시 북한이 무장을 한 상태가 됐고 지금 유엔사와 우리 군에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무장을 해야 되느냐. 대응 어떻게 할지. 대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JSA는 판문점 지역이거든요. 판문점 지역에 우리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가잖아요. 관광객들이 비무장된 상태에서는 북한도 비무장된 상태는 안전하게 한 10m 가까이 접근을 해서 북한 지역 접근해서 구경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군들이 막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고 백령도 부분에 있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또 관광객 말씀하셨지만 사실 JSA가 이제 정말로 전쟁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GP도 복원되고 이렇게 되면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전쟁 위협이 높아지는 거니까 별로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정부가 세게
네. 강대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려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네. 하나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무조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지우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 합의를 체결을 했으니 그 지우는 일환이 하나 있고 문재인 지우기가 여기도 있다. 네,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총선을 겨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예. 왜냐하면 남북한이 긴장이 고조되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함 국민들께서 이제 정부 여당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예전엔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노림수를 노리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는 국민들도 그런 거에 쏟고 할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아주 현명하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총선에 여당에게 긍정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네.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첫 번째 특히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위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네. 특히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9.19 군사합의 체결 당시 자연인이었는데 그 당시도 파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9.19 군사합의 계속 주야장창 파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조태용 안보실장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처음에 됐을 때 저하고 모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자담회를 둘이 했었는데 예. 정치한 이유가 9.19 군사합의 파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러한 골수에 아주 9.19 군사합의는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던 차제에 네. 이번에 좋은 빌미를 하나 잡고 북한에서 군사위성 쏜 것에 대한 빌미를 잡고 이것을 추진했는데 네. 이제 파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북한은 거의 파기하고 했으니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대응으로 그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가면은- 싶어요. 그러면 남북한이 다시 긴장도가 올라가고 네. 서해안에서는 충돌이 일상화돼서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 서해 5도 주민들이 불안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또 접경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러한 불안이 우리 경제에도 여파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참 글쎄요. 원했던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오히려. 북한은 저는 원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을 주는 그 제약을 받는 것보다 북한이 훨씬 더 제약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 당시 체결 당시 제가 여러 루트로 정보를 그 당시 확인했을 때는 북한 군부에서도 많이 반대했어요. 이거를 아. 이렇게 하면 군 운영에 지장이 많다. 북한 군 입장에서는 군부에서도 그랬겠네요. 네, 예, 그랬는데 이 정치적으로 북한에서 결단을 해서 같이 한 거잖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북한 군의 제약 요소가 우리보다 저는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예. 자, 그러니까 이 차제에 예. 뭐 잘 됐다 파기해 버리자 하고 파기해 버리는 수순으로 간 거죠. 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도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 상황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버리면 지난 27일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이제 공개 회의를 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네, 이건 사실은 근데 유엔에서 제재했던 부분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사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는 ICBM 기술을 가지고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기 때문에 안보리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전 같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또 제재를 네. 한다든가 규탄 성명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이 의장국이었는데 네. 오히려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비난을 중국이 하면서 아무것도 못했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 국제적인 전략
환경을 만든 것이 저는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봐요. 사실 그동안 뭐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하고 규탄도 하고 제재도 하는데 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거의 유명무실한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사실은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국과 각을 계속 세우고 있고 러시아하고는 적대시 정책을 중국 러시아를 같이 쓰게 되니까 중국 러시아가 여기에 호응할 일이 만무한 거죠. 외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당연하죠. 네, 예. 예. 중국과 러시아라는 지렛대를 잃어버린 상황이 됐다. 이걸 네. 지적을 해주셨고 네. 외교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면 네. 사실 연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네. 물 건너갔어요. 네. 그렇죠. 한중일 정상회담 원래 열리게 돼 있었고 네. 우리가 주도해서 의장국으로서 의장국, 예. 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절실한데 올 연말까지는 못할 것 같고 내년 전반기 정도 돼야 가능할 걸로 추정이 돼요. 사실은 뭐 현 윤석열 정부는 신년 초나 네. 전반기를 얘기하는데 신년 초도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기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변수는 중국인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 계속 적대 강시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쓰니까 네. 대단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에이펙에서 가도 한국은 패싱 됐잖아요. 67초.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했고 중국과 일본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는 패싱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잠시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로 끝난 건데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못했던 거는 중국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죠. 왜냐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선봉장 역할을 했잖아요. 중국 네. 비난의 선봉장.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거론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중국의 이 기본적인 이런 정책을 부인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불편했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에이펙 때 패싱이라든가 또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제 편중된 외교가 아니라 네. 국익을 생각하는 외교를 펼쳤으면은 네. 이런 일도 없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한중일이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를 해야 우리 뭐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열리지 않아서 네. 안타깝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계속 나올 것 중국은 같고. 사실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전제 조건을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 때 얘기를 했어요. 네. 전제 조건으로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즉 좋은 분위기. 중국이 얘기하는 좋은 분위기는 네. 대만이나 남중국해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중국이 생각하는 핵심 이익 예. 이런 사안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뭐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대만 이런 정책을 비판하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졌을 때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사실 중국에게는 우리 한국만 지금 패싱 되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그러니까요. 미국은 지금 점점 있어요. 밀착 관계를 유지하려고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네. 한미일 이제 북중러 구도 이쪽으로 계속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구도가 우리는 굳어지면. 사실은 한중일 북중로 구도로 가게 되면은 대단히 어려워지죠. 먼저 글로벌 경제 지도가 축소되고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축소돼서 네. 어려워지고 글로벌 문화 지도도 축소되고요. 우리 케이팝 가수들이 중국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중 한미일 북중로 구도로 가면 특히 북한 문제를 풀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 구도로 가면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북한이 유리해져요? 예,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ICBM이나 뭐 이런 또는 군사위성을 쏴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리해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그리고 또 러시아와 가까이워지니까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이나 신무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전엔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러시아와 훨씬 더 우리가 가까웠죠. 아. 그리고 경제 교류도 활발했고 문화 교류도 활발했는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지금 북한이 점점 강해지는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군사위성 이런 발사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신무기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한반도 문제가 더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